네. 보통 지상파 방송사 같은 경우에 공개 채용을 통해서 하고요. 네. 독립 PD들은 따로 시험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어떤 자기 영상을 만들어서 대중에게 공개하고 그걸로 상대방을 설득하고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것은 시험이 필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공중파 하려면 당연히 시험을 받을 거고 PD가 워낙 다양하니까 그 선택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내가 이 다큐가 그동안 저분이 보신 여러 다큐와는 다른 그런 어떤 질감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이 그런 의도한 거냐 아니면 하다 보니까 찍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냐. 재밌게 봐주셔서 저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들고요. 그 만들 때 선생님께 촬영 허락을 100% 받지는 못했지만 찍고 싶다 말씀드렸을 때 선생님이 누군가 이렇게 우상화하는 게 싫다 하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을 혼자 영웅처럼 묘사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고요. 또 선생님 자체가 굉장히 소탈하시고 또 유머를 참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생님의 면모가 영화에서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었는데 그게 관객분들에게 전달이 됐다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역방송사 PD로 있으면서 저희는 시사, 교양, 드라마, 예능 이렇게 나눠지지 않거든요. 저희는 뭐든지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마산 MBC 시절에 활력천국이라는 시골에 가서 할머니들하고 이제 잔치 여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누군가를 웃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제가 잘 체화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묻어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제 김 기자에게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는 이게 이제 출발 지점이 직접 쓰신 조수문만인지 그것과 이제 그것이 어떤 공개가 됐다는 그런 그거에 대해서 언제부터 어떻게 하셨고 그걸 쓰게 된 배경으로 간단히 좀 영화를 이해하는데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1991년에 김가 선생님이 있는 킹고등학교를 연락할 때 그런 분이 계시는지 아는 걸 알게 됐고 그때도 인터뷰 요청을 했다가 바로 가입을 왔어요. 바로 그들을 떠나고 왔어요. 2015년도에 그 다음에 여러 최영국 어른하고 여러 어른들을 소개하고 인사를 들으면서 한 챕터로 김장한 선생님 허락도 안 받은 상태에서 그냥 썼던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선생님을 허락을 안 받고 썼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이실직고를 하고 선생님한테 용서를 기원하면서 듣다 배웠는데 생각보다 크게 혼나지는 않았어요. 그때부터 선생님 주변에 계신 분들이 잘됐다 이참에 김장 기자를 김장한 선생님을 좀 제대로 지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자 이런 의논이 좀 돼가지고 선생님이 참석하는 저녁 식사 자리라든지 또는 지역사회 모임이라든지 그런 자리에 저를 끼워주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2015년부터 취재가 본격화되었고 근데 제가 선생님의 어떤 누구를 도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선생님이 입을 딱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시기 때문에 선생님을 통해서 직접 취재를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 도움받은 사람들 수소문해서 취재를 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바꾸었고요. 그 와중에 이제 운행대 판사도 그때 마침 운행 판사가 전 지방법원에 있었기 때문에 운행 판사도 그때 알게 되어서 취재를 했고 그러고 나서 그때 호텔 다음에 연재한 것이 별난 사람 새로 나왔는데 그걸 계기로 그때부터 취재를 했는데 교인지 감독께서
고등학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김장한 선생에 대한 글을 쓴 유일한 사람이 김도환이라는 사실을 아마 그때 알게 됐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같이 하자 했지 않나.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행복한 기적적인 협업 그리고 이런 결과가 나와서 사실 뭐 관객 집계수로는 4만 명 재개봉 포함해서 4만 명으로 나왔습니다만 이거는 원래는 TV 다큐 기획이고 2023년에 이제 백상 예술대상에서 TV 요양 작품상을 받았고 그때도 59회인데 최초였대요. 그 지역 방송에서 만든 어떻습니까? 그런 성과를 내시는 것에 대해서 뿌듯함을 한 말씀 간단하게 좀. 난 이미 받은 줄 알고 있었다. 그죠? 사실 뭐 영화 만듦새보다도 선생님 자체가 장르고 네, 그래서 선생님의 이야기에 사람들이 가장 큰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서 제가 저 잘한 게 있긴 하겠죠. 그렇지만 네, 그렇군요. 근데 지역 이야기를 이렇게 바깥으로 크게 할 수 있었고 또 그것에 다른 지역 사람들이 많이 감동했고 그 감동이 우리 지역 사람들이 뿌듯해했다. 그게 저로서는 네,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오마이뉴스의 성황 기자라는 선칭해서 얘기하고 왔습니다만 굉장히 성공한 지역 콘텐츠의 사례들은 지역 TV물이든 뭐 영화로 개봉되는 그런데 그런 지역 콘텐츠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지자체가 적극적인 지지나 지원을 해야 되지만은 이상하게 경남급에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여기도 거의 뭐 그런 지원이 없이 그냥 이루어지고 있고 근데 이제 본격적인 의미의 지자체가 열린다는 측면에서 보면 조금 꼭 중앙정부의 컨트롤을 보지 않나 지자체가 어떻게 지역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결과물을 내신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전하고 제인국 선생님도 굉장히 존경하는 시대 어른이라고 하고 두 분이 좋은 어른이니까 서로 또 별이 많이 다르신 분이잖아요. 근데 진주에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박노정 시인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박노정 시인을 공교롭게도 제인국 선생님도 박노정 시인을 굉장히 좋아하고 김장한 선생님도 박노정 시인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 두 어른이니까 아꼈던 후배가 박노정 시인이었는데 그 시인을 통해서 두 분이 진주에서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있다.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서로 만나기는 한 번밖에 안 만났지만 서로에 대한 호감을 쭉 갖고 살아오셨고 또 박노정을 통해서 제인국 이야기를 듣고 또 박노정을 통해서 김장한 선생님 이야기를 제인국 선생님 듣고 그런 식으로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책을 쓸 때 김장한 선생님한테 명확하게 허락을 받지 않고 영화를 되고 싶고 썼는데 그냥 그렇게 미리 선생님한테 선생님 책을 쓰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하면은 하게 할 게 너무나 뻔했기 때문에 하지 마라 하는 말을 듣고 억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말 안 하고 그냥 저질러야 되겠다 하고 진행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진행할 수 있던 제 나름대로 배짱은 김장한 선생님이 개인이기도 하지만 남성문화재단이라는 독립재단을 공식적으로 운영했던 이사장이었고 또 행진고등학교와 학교 법인을 운영했던 이사장이었기 때문에 또 hin평동 기념사업회라는 시민단체를 직접 설립해서 대표까지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 공인에 준하는 분이다. 그래서 공인의 경우에
반드시 본인의 노력을 받고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저지로 보다 내쉽게 한 거고요. 네, 영화가 나오고 책이 나온 직후에 선생님이 기획 감독하고 같이 만났거든요. 네. 만나가지고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책이나 그 다큐에서 특별히 장막된 건 어떤가요? 물어봤거든요. 선생님이 딱 아주 짧게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뭐 작가나 PD의 영역이 내가 뭐라고 별 이야기는 아니지. 그게 딱 끝났습니다. 지금 그 영화 전문가로서 떠나면은 지금 우리 김주학회장에서 말씀하신 게 영화적으로 잘 드러난다는 게 이 영화의 강점이죠. 그러니까 주인공이 그러니까 장르라고 평할 정도의 그런 분이었는데 이 영화적으로 그분을 드러내는 방식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사력 있고 이런 게 보여서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찍는 사람이 그분이 그 원하는 거하고 관계없이 찍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느끼셨겠지만 음악도 굉장히 이런 류의 어떤 위대한 인물을 다룰 때 이렇게 다 흐르기 쉬운 그런 기자 이런 거 전혀 없이 가볍게 가려고 했던 것도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다큐가 결과됐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이 이제 영화를 보셔도 그런데 이게 TV 다큐하고 영화 다큐도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이게 우열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분을 하는 건데 어떻습니까? 이거 TV 찍을 때 이거는 영화로까지 가겠다라는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거는 그런 되게 반응이 좋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저희 처음부터 24P로 찍자, 네. 영화로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결심을 하고 시작하긴 했었어요. 근데 영화로 하자라는 결심만 있지 제가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좀 자충우돌이었죠. 뭐가 영화적 편집이고 뭐가 TV적 편집인지 저도 아직도 잘 구별이 안 되고요. 근데 조금 더 TV가 설명적이긴 한 것 같아요. 김장하라는 인물을 아무도 모를 때 이렇게 세상에 내놓는 거였기 때문에 친절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었고, 영화는 이걸 만들면서 영화 편집 감독님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구나. 아직은 사실 좀 잘 모르겠습니다. 더 배워야죠. 지금 하기 전에 우리 저 이준호 교수 나와 계신데 장학금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장학생 더 나왔지만 조금 더 그리고 그 장학금 받은 게 저는 서울대를 싫어합니다. 저는 서울대 폐지론자고 저는 서울대 교수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준호 교수는 예외적으로 제가 인정한다고 봤을 때 왜 긴장하지 않았어요. 문영배 판사 별로 안 좋아하는데 문영배 판사도 긴장하지 않았어요. 1000명가량의 그 장학생 중에 이런 거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좀 성공한 부류에 속한다고 보면 결국에 이 장학금이 인생을 결정지은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건 아닌데 내가 워낙 잘났기 때문에 나 이 장학금 안 받아도 됐을 거야. 한 말씀 해주시죠. 김장하 선생님이 저를 만드신 거죠. 실제로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 그리고 석사 때까지 받았으니까 저는 최근까지도 제가 가장 오래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사실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10년 저는 9년 받았는데 10년 받은 분도 있고 박사과정까지 받았다는 분도 오늘 또 그래서 지금 좌절하고 있는데 그 석사 할 때까지 제가 그 생활비와 뭐 책값과 등록금 등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지원을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호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마음이 불편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필요하면 연락드리면 우편환이든지 뭐든지 이렇게 항상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이 그러니까 아무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울대 자연대 학장을 제가 했습니다. 근데 학장 출마할 때 그 공약을 저희는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직선제이기 때문에. 거기서 첫 번째 공약으로 제가 서울대학교 자연과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은
경제적 어려움 없이 자기 하고 싶은 과학을 하게 해주겠다. 이게 제가 첫 번째 공약이었습니다. 교수님들이 그런 거는 학생회장 공약이지 학장 공약이 아니다. 그렇게 저를 비난하면서 저를 찍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학장이 된 것도 김정학 선생님의 그 정신이었고 제가 4년 동안 사실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네, 하여튼 제가 몇 학번이신 거죠? 그러면은 80이면은 6.1년생 뛰세요? 6.1년생 뛰세요? 저는 일찍 들어가서 6년 6일인 거, 와, 대단하세요. 저는 6.1년 뛰인데, 저는 이제 제주도 8학번인데, 제가 선생님이요. 네. 나이는 제가 믿고 이제 거지 같은 경우인데, 저를 이제 후배로서 만난 것을 후회하게 제가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솔직히 이 영화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도 어렵고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부터 대학을 졸업할 때 현대 아산장학금을 받았긴 했습니다만, 반애들이 아니죠. 그런데 그때는 김정한 선생님을 알았어요. 정말 그게 내가 소고생이니까 지역이 아니고 좀 소고생이니까 그리고 사천 출신이라니까 바로 그게 지역 이게 이제 지역의 지역성인데 좋은 지역성. 우리 저기 외국인 지역성이 또 많잖아요. 지역주의로 가는 문제가 많은데 굉장히 훌륭한 성공단이었고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지나치는 중앙집도나 모든 게 서울 중심인 게 대한민국이 망할 건데 어떤 적절하게 지역과 균형감을 잡으면서 이제 계속 가야 되는데 그런 점을 볼 때 이 영화가 이 영화의 어떤 역사성이 더 빛나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하여튼 부럽다. 저 선배 아이고 제가 몇 말씀 드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진주라는 곳이 정말 아름답잖아요. 그게 저희 영상에도 잘 드러났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저희 촬영 감독님이 진주를 사랑하시는 진주에 거주하시는 촬영 감독님이시고 본인이 어디가 가장 아름다운지 잘 알고 계시니까 또 그분이 김장한 선생님을 정말 존경해오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과 애정을 영상에 정말 담뿍 담았다고 생각되는데요. 말씀하셨듯이 출연자가 감독 마음대로 촬영자 마음대로 막 이렇게 좀 휘저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이 담백하게 찍으려고 참 노력하셨어요. 그리고 코로나라서 힘들었던 점은 선생님이 마스크를 계속 쓰고 계시니까 선생님 표정을 다 드러낼 수 없는 게 아쉬웠고요. 좋았던 건 편집할 때 선생님 입 모양에 따라서 제가 편집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게 좋았고 비하인드 하나 말씀드리면 선생님이 이제 출퇴근하시는 장면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마치 저희가 짜고 치는 것처럼 다양한 각도에서 이렇게 걷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그게 알고 보면 한 달 동안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저희 감독님이 마치 야생동물 찍듯이 잠복해서 한 컷 한 컷 찍으신 걸 한 달을 저희가 바느질 한 땀 한 땀 하듯이 해서 붙인 거예요. 참복기가 네. 그냥 선생님이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 남성남 이제 문을 닫으신단다 소식을 한 달 전에 들은 거예요. 그날부터 저희 감독님이 아침 저녁 매복해서 커다란 그 새 찍는 카메라로 이렇게 찍으셨습니다. 선생님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그런데 다행인 건 선생님이 옷이 거의 비슷해요. 그 똑같은 체크 무늬. 그래서 별 티가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런 비하인드가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아주 여러분 질문해 주셨고 또 좋은 작품을 들려주셨는데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거는 그 선생님이 걷는 모습이죠. 항상 이렇게 뒷모습을 찍을 때 거꾸로 위로 당당하게 걸으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항상 이렇게 약간 꾸부정 몸이 이제 그 꾸부정하게 걸으시는 그 모습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이게 이분의 어떤 인품이구나라는 그러니까 그거를 말로 필요 없이 설명 필요 없이 비주얼로 거의 한 컷으로 그 뒷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게 정말 좋았는데 그거를 이제 촬영 감독이 집중적으로 지속적으로 그게 참 잘 드러났다. 최근에 우리가 이제 스토리텔링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지만은 이제는 스토리텔링이 아니고 비주얼 텔링이다 의 시대다라고 누가 말하던데
사실 비주얼 텔링의 시대가 된 지는 오래됐어도 우리가 비주얼 텔링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 왔어요. 그동안. 계속 스토리텔링만 말해왔는데 앞으로는 그 스토리텔링과 더불어 비주얼 텔링을 말할 때는 우리 그 김장하 선생의 그 낡은 그 그러니까 그 꾸부정하게 걷는 그 모습 그게 계속 살아가면서 남거든요. 제가 어른 김장하러 전국 지비를 다니면서 되게 생경했던 게 지역 지상파 PD한테 차기작이 뭔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너무 감사했고,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다큐부터 시사 고발 예능까지 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지난 내란 이후에 남태령의 반, 그리고 그 이후에 청년들이 전국에서 어떻게 스스로 변화하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담은 다큐를 지금 제작하고 있고요. 네, 그 이후에 또 그 어른 김장하 이후에 저는 1년 동안은 시사 매거진 프로그램도 했었고, 저희 뭐 기회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하니까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테레프 탐사가 일반적으로 영화 쪽보다 더 깊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네, 지금 질문하신 분은 내일 오후에 그 상영될 영화 그 롤링스톤의 감독 신독 감독이었고요. 그래서 내일도 영화 보시고 같이 이렇게 내일 보실 그 롤링스톤은 또 정말 또 다른 영화예요. 저기 또 1980 사국의 박홍근 감독도 와 계신다마는 저녁에 영화 상영으로 저랑 지휘하는데 또 이 영화랑은 또 완전히 다르게 굉장히 무겁게 볼 수밖에 없는 영화인데 그런 점에서 올해의 그 영화 선정이 그 어느 해보다 더 주목할 만한 영화들이 꽤 많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 상영작의 감독들이 미리 나와서 이렇게 다른 영화의 진리를 지키고 있는 것도 나중에 처음으로 막는데 아주 아름다운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여기 부채 측에서 백석 하나라도 좀 채워달라는 거 사실 특별 요청이 있어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분들이 이제 당신의 영화들을 이제 선보일 건데 거기 와서 다른 사람의 다른 감독의 영화들도 뭐 미리 보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러한 어떤 더불어가는 이런 정신과 실천이 좀 필요할 때 아주 두 분 그런 점에서 특별히 감사드리고 저는 지금 계속 쫓긴데 왜 이렇게 여유를 5분 5분 정도 더 있어요? 네. 자네도 있을 겁니다. 있는데 우리가 당시 모르고 있을 분이 지금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역사실을 드러내지를 않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돈이 가능하고 그래서 막 부풀려서 알리고 홍보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김장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몰라서 우리가 못 찾아내요. 그런 의미가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미니는 있어도 지금 말하기는 어려울 거고 이게 얼마나 그 개인한테 지금 힘든 과정이겠어요. 제가 사실은 이 영화 보면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좋은 의미의 이 김주환이라는 사람이 무대포성이 가능한 게 그게 딱 처음에 전달되다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거침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무리해질 수가 있는데 참 그거를 균형을 잘 유지했고 그 경계를 잘 담아.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래도 전문가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칭찬을 받아야 될 방법이 생각보다 많은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엄선된 영화들이 대부분 그런 덕목들이 있는 영화니까 꼭 놓치지 말고 좀 보시기를 바라고요. 아무리 멘트를 좀 하면은 사실 제가 23, 25, 3일을 이제 제주에서 지내고 왔는데 제주 서귀포에 우리
여동생이 삽니다. 두 살은 63년. 우리 조카가 결혼까지 했으니까. 근데 그 친구가 진주에서 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진주를 애를 만나러 갔을 때 요번에 가가지고 야 진주에 우리 저 김장만 선생님인데 한약방 물어보고 그러니까 애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진주 대학교 나오네요. 예?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이 영화를 통해서 김장하라는 그런 꼭 숨어있는 분, 위대하지만 자기의 위대함을 전혀 드러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할 세상 때문에 할 일을 했고 돈이 모이는 건 돈이야. 돈은 올바르게 써야 돼. 사회에 환원되지 않으면 안 돼. 이런 거를 실천한 분이잖아요. 저는 그런 김장하, 제2의 제3의 김장하가 많을 거고 그런 점에서 이 영화가 계기가 됐을 거라고 보고 내일 오늘 이따 밤에 그 김국 4부 1980 4부를 보시면 광주 우리 민주항쟁 한 달여 전에 강원도 정선, 제가 정선 전입니다만은 정선에서 이러한 현대사의 일이 있었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리고 내일 보시게 될 롤링스톤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그야말로 그 소유하고는 무관한, 막 당하면서도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아름다운 여인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여러분 꼭 그 영화들도 같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영화를 위해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